가장 최근 너무 평안하고 안정적이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게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은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직장이라는 거는 나를 평생 지켜주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은퇴자, 퇴사자를 위한 책쓰기 프로그램 운영 중인 월간 책방 대표 김형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걸 꼭 하고 나오세요 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작가님은 왜 퇴사를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가장 최근 너무 평안하고 안정적이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게 저는 8년 전부터 퇴직을 준비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해야 될까라고 자꾸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순간에 나는 직장을 벗어나야겠다.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저는 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쯤 돼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직장에도 집중을 못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또 성과가 잘 안 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은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직장이라는 거는 나를 평생 지켜주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됐던 간에 나는 직장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만약에 그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은 지금 이런 용기가 났을 때 과감하게 승부를 던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퇴사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정말 우연찮게 책을 읽기 시작을 했던 거고, 책을 읽으면서 점점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뭔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은 게 글을 쓰는 작가, 또 그 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강사가 돼보자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지난 8년 동안 글을 쓰면서 책도 내고, 책을 낸 걸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알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게 나와 맞는지 계속 검증해오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일은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 각오가 섰고, 그 각오 서기까지 기간이 저한테는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매일 쓰면서 읽고 또 읽은 거를 책으로 써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했던 게 퇴사를 준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은 스스로 책을 읽고 또 쓰고 하면서 작가님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책 쓰기가 맞구나라는 검증까지 다 하고 이제 네, 몰입하게 그렇죠. 되시게 된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천직을 찾으셨는데, 퇴사는 해야 되고 은퇴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퇴사도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8년 전에 시작을 할 때 솔직히 뭐 나한테 맞는지를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중요한 거는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저는 글을 쓰면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건 나와 맞는 것 같아, 이건 나와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들 하나씩 선택지를 줄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뭐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이런 거에 하나의 호기심이라도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걸 한번 쫓아서 한번 해보는 거.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아니면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선택지를 줄여 가시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누가 알려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나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이것저것 계속 시도를 해보는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 잘 맞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맞는 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 퇴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그럼 왜 퇴사를 미리 준비해야 될까요? 경제는 더 불안해지고 사는 건 더 힘들어지고 오르지 않는 건 월급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는 직장에 다니면 누군가는 숙명적으로는 직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다 돼서 직장을 나와야 되는 시점은 누군가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살아야 될 세월은 많죠. 우리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또 여러 환경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직장 이후의 삶이 더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은 직장에서의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삶에 대한 질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지만 어느 순간 내가 퇴사를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아무런 준비 없이 직장만 다니다가 너 나가.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정말 불과 짧은 몇 년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낭비되는 것들, 그리고 삶의 어떤 질이 떨어지는 것들, 삶이 정말 피폐해질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거든요. 미리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분명히 우리는 직장인들은 퇴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평상시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퇴사를 하고 싶다. 그럼 퇴사 시점은 언제로 잡는 게 좀 좋아요? 여러 책을 봐도 가장 좋은 거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월급이 아닌 내가 벌어놓은 수입으로 어느 기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 월급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서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이 만들어진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아. 직장이 아니고 직장을 벗어나서 내가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어.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일에 도전을 하고 싶은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때를 정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고, 또 주변과의 관계가 원만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사람은 다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욱하는 감정, 그냥 순간적인 생각으로 그만두는 거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 다 내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하고 싶은 일, 주변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퇴직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또 주변의 관계가 좋을 때 선택을 해서 퇴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앞으로 많은 거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퇴직 이후에 지금 제 두 번째 삶은 저는 정말 잘 살 수 있고 잘 해오고 있고 또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탕이 된다고 하면은 누구나 퇴직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가장 좋은 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퇴사 후에 좀 어려움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움들이 좀 있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책임인 것 같아요. 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일을 했을 때 하면서에 갖는 책임감의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내 일을 하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내 책임인 거예요. 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나의 책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내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한테는 비중이 낮죠. 회사라는 게 있고 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퇴직을 해서 내 일을 할 때, 내 일을 하면서는 모든 게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죠. 내가 책임을 못 지면은 곧 나의 일은 물론 내 가족의 생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에게 맞는 시간들, 그리고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과정들을 한 번씩은 겪게 되고, 또 그걸 겪음으로써 제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틴이 생기지 않을까. 직장하고 1인 기업, 내 일을 할 때하고는 엄연히 시간의 그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의 한번 물바꿈으로 인한 그런 것들 한 번을 겪고 나서 내가 이 시간, 나의 하루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또 시간을 잘 정리를 해보는 것들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정말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잘못했다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어려움을 조금씩은 이제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퇴사를 하고 싶은 분들께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책이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어떤 책을 추천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2016년도에 나온 찰스 앤디가 쓴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한 10년이 더 지났죠. 근데 이 찰스 앤디는 그 이전부터 이 우리 사회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을 해서 본인이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에 대한 정리를 한 게 이 책입니다. 본인은 직장을 다니다가 스스로 벼룩이 된 거예요. 여기서 벼룩은 개인, 코끼리는 거대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거대 기업을 다니다가 벼룩이 돼서 1인 사업가로서 생활을 하는 그 과정, 왜 회사를 나오게 되고, 어떻게 1인 기업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가정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직장에 다닐 때와
내가 1인 기업으로 사용을 할 때 가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일과 가정과 개인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2번 읽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퇴직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퇴사는 하고 싶지만 불안한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불변의 진리는 누구나 다 퇴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직장을 다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뭐 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회사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직장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기까지의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 퇴직 이후의 삶의 질, 그리고 퇴직 이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내가 뭘 하고 싶고 퇴직 이후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치열하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라는 울타리는 분명히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월급도 나오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직장에서의 생활을 잘 하는 것도 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준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론 자기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딴짓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내가 앞으로 퇴직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고,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곧 퇴직 이후의 삶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직장을 다닐 때 정말 열심히 딴짓도 많이 해보시고 일도 치열하게 해보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또 무엇보다 책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책 속에 다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퇴직을 앞둔 퇴직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마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직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죠. 그 직장 안에서 직장 생활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치열하게 찾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퇴직 후의 삶의 질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